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사람들이 붐비는 서울의 잠실역 안에서 한 캐나다 여성이 창백한 표정으로 쓰러지고 마는데요. 잠시 후 이 여성은 한국 남성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답니다. 전공은 문화인류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죠. 학기 중에는 바쁘게 지내지만 방학만 되면 어김없이 여행을 떠나요. 방학 때 여행을 떠나는 게 제 삶의 활력소랄까요? 매번 새로운 곳에 가면 마음이 설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랍니다. 낯선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는 게 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이번 방학에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주로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같은 학과 동료 교수님인 레베카 교수님도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죠. 레베카 교수님과 상의하던 중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수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모두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 저희에게 큰 기대를 주었어요. 사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문화적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 세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흥미로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먼저 저와 레베카 교수님은 일본 도쿄로 향했어요. 일본은 그 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항상 주목받는 나라였기에 큰 기대를 안고 있었죠.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처음 마주한 것은 나리타 국제공항이었어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예상보다 복잡하고 혼잡했어요. 안내 표지판이 많았지만 영어로 된 표지판이 부족해서 길을 찾는데 애를 먹었죠.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영어 발음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안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어보니 몇 번을 얘기해도 알아듣기가 참 어려웠어요. 결국 번역기를 써서 겨우 안내를 받을 수 있었죠. 도쿄 시내에 들어서자 처음 느낀 것은 엄청난 인구 밀도와 그로 인한 혼잡함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도쿄의 지하철 시스템은 실제로 이용해보니 너무 혼잡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 사람들로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지하철 내부는 비교적 깨끗했지만 몇몇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승객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예의 없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런 승객들은 역무원이 와서 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던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또한 지하철역과 열차 내부의 안내방송은 거의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인인 저희는 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 안내방송이 드물어 길을 찾거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나 일본인의 영어 발음은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의사소통이 더 힘들었어요. 도시 곳곳을 둘러보며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흥미로웠지만 음식 맛도 저희 입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어느 식당에 가든 양이 매우 적고 맛도 싱겁고 밋밋했습니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 때문에 전반적인 인상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며칠간 겪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레베카 교수님과 저는 다음 여행에서는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일본 도쿄를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인프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듯 했어요. 그러나 곧 여러 가지 불편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중국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도로 위는 자동차 경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한참 동안 기다렸고 택시 기사와의 의사소통도 큰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번역 앱에 의존해 간신히 목적지를 설명해야 했죠. 중국인들 특유의 침 튀기는 말투는 마치 우리에게 화내는 것처럼 보여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역사 내부는 혼잡하고 시끄러웠으며 안내 표지판은 대부분 중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너무 적어서 길을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더군다나 영무원들도 대부분 영어를 못해서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지하철을 여유 있게 운행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몰려들어 몸을 밀치며 탑승했고 지하철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붐볐습니다. 객실 내부는 청결하지 않았고 곳곳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승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을 뱉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겪은 취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중국인은 지하철 안에서 방귀를 뀌는 무례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세상에, 냄새도 어찌나 심하던지. 이제 중국을 생각하면 냄새부터 떠오를 정도로 매우 끔찍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중국인들은 길거리에서 대변도 본다길래 한낱 자극적인 기사 내용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이야. 저와 레베카 교수님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내저었습니다. 거리 풍경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도로와 인도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공공장소의 청결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공중화장실은 더욱 심각했는데 대부분이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변기 잠금 장치가 고장난 곳도 많아서 사용하기 불편했죠.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꾹 참고 숙소에 가서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이징에서의 며칠 동안 저와 레베카 교수님은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길을 찾는 것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접하는 모든 과정이 힘들고 번거로웠어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인프라와 시민의식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망감 속에서 우리는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과 중국에 너무 실망해서 한국에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렇게 저와 레베카 교수님은 일본과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들로 인해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공항의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공항은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부터 우리는 한국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에 감동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제가 빠르게 하는 말도 곧잘 알아듣고 영어로 유창하게 소통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공항에서 겪었던 언어 장벽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영어를 마치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이처럼 유능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들 덕분에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는 영어 안내 표지판이 잘 갖추어져 있어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도로와 건물들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레베카 교수님과 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이파이에 놀랐어요. 한국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임에도 검색 속도는 소름 돋을 정도로 빨랐고 철도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가능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여행객들에게 얼마나 큰 편의를 제공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일본과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3개국의 지하철은 다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국 지하철은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지하철역 내부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역 안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고 최첨단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가 있어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3개국의 언어로 동시 통역이 되다니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감탄했어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 시설은 일본과 중국에서는 보기 어려웠거든요. 중국에선 전혀 보지 못했고 일본에선 보긴 봤지만 모두 설치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 설치되어 있었죠. 그럴 거면 왜 설치한 건지 일본의 일부만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마치 생색내기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2009년에 모든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대체 몇 년을 앞서간 나라인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에는 노란색 안전선만 있어서 승객들이 알아서 안전을 지켜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스크린도어 도입이 시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지하철은 그야말로 쾌적함의 극치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객실, 편안한 좌석,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지하철이 출발하자마자 우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겪었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 너머로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공항철도에서도 인터넷이 되어 매우 신기했는데 한국은 모든 대중교통에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니 인터넷 강대국임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하철 내부에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저장해 놓은 라디오나 음악을 듣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승객들이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와이파이는 스크린도어만큼이나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은 서비스였어요. 한 정거장에서 내리자 우리는 지하철역 내부에 있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는 동안 레베카 교수님과 저는 한국 지하철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하철이란 단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공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다니 지하철역 안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실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지하철역 곳곳에 마련된 문화공간과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인의 세심한 배려와 높은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음식의 진수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레베카 교수님이 추천한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는데 여행 전에 유튜브로 미리 봤던 터라 매우 기대가 컸어요. 저희는 고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공되는 다양한 반찬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고기 하나 시켜 먹는데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오다니. 일본에서 초밥과 장어덮밥을 먹을 땐 반찬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 식당은 메뉴 하나를 시키더라도 양이 정말 푸짐했습니다. 종류만 많을 뿐만 아니라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고 매우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고기를 쌈 채소와 함께 먹는 방법도 알게 되었는데 고기와 각종 채소가 잘 어우러진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로 놀라웠고 여행에 또 다른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여행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레베카 교수님과 저는 서울에서의 멋진 경험을 나누며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잠실역 근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잠실역은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명소와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죠. 잠실역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지하 쇼핑몰을 둘러보며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베카 교수님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레베카 교수님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부축하며 가까운 벤치에 앉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한국인 청년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신속하게 영무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영무원들이 도착하여 휠체어를 가져와 레베카 교수님을 태우고 지하철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응급의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레베카 교수님은 단순 빈혈로 인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었고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어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권장받고 잠시 누워서 안정을 취하니 조금씩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레베카 교수님은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서 쓰러지면 어쩌나 앞이 깜깜했는데.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지하철에 응급의료시설이 있다니 천만 다행이에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응급시설까지 갖추어 승객의 안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응급의료시설이 없었다면 레베카 교수님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스크린도어와 와이파이에 이어 응급의료시설도 캐나다에 빨리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베카 교수님이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나날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화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는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이 세 나라의 지하철을 모두 경험한 우리는 각국의 차이점을 생생하게 느끼며 흥미로운 대화를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방대한 노선과 정시 운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도쿄 지하철은 예상보다 훨씬 혼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노선이 짧고 환승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안내 표지판도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고 일본인들 특유의 영어 발음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승객은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이 행동했고 이를 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은 중국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베이징 지하철은 비교적 새로운 시설이 많았지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역 내부는 혼잡하고 시끄러웠으며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부족해 길을 찾기가 힘들었죠. 승객들의 무례한 행동도 충격적이었어요. 바닥에 침을 뱉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은 일상이었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었죠. 청결 상태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베이징 지하철은
겉으로 보기에 시설은 현대적이었지만 시민의식과 청결도 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비교해봤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연코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영어로 표기된 안내 표지판과 최첨단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 덕분에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이었죠. 또한 무료 와이파이와 같은 편의시설도 이용객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지하철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했으며 승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레베카 교수님이 응급 상황을 겪었을 때 지하철역 내에 있는 의료시설 덕분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러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세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한국 지하철의 우수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정말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사례예요. 제가 말하자 레베카 교수님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강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 유람선은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죠.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한강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마지막에는 불꽃놀이가 이어졌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불꽃을 보며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 불꽃놀이를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말하자 레베카 교수님도 동의하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공항에 미리 도착하여 공항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와 레베카 교수님은 사진을 구경하며 이번 여행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었는지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을 마지막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나 중국을 나중에 왔다면 마지막에 여행을 망칠 뻔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부터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명동거리와 전통시장, 그리고 남산타워에서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승객을 배려한 편의시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들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어요. 다양한 맛과 향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한정식과 길거리 음식, 전통 다과, 그리고 현대적인 레스토랑의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예술이었고 다양한 맛과 함께 넉넉한 인심도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의 친절함 덕분에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했죠. 이번 여행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국을 떠났고 캐나다에 도착해서도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저와 레베카 교수님은 다음 휴가 때는 한국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하려고 해요.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시 여행할 날을 기약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을 읽어드리는 땡큐 코리아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